안녕하세요. 현대일관대 원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DMC 왼쪽 편에 있는 수색 증산 뉴타운을 이제 다녀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DMC 이 아래쪽에 있는 배우주거지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 DMC 아래쪽에 있는 배우주거지라 함은 뭐 가재울 뉴타운이나 성산 시형 아파트가 대표적이겠죠. 이 가재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를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 2차 뉴타운으로 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2차 뉴타운으로 선정된 곳들이 뭐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영등포, 뭐 노량진, 천호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공기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재울 뉴타운들은 같이 뽑힌 다른 뉴타운들보다 또가 빠른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9개 구역으로 좀 지정이 되었는데 현재 6개 구역은 입주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7, 8, 9구역 정도만 좀 남았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쪽을 좀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010년대 전후로 해서 첫 번째 입주가 시작이 되었고 최근에는 이제 DMC 파크부 자이가 입주를 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제는 8구역 정도가 이제 남아 있는데 이 8구역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분양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아이파크에서 이제 시공을 할 거고요. 주상복합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가자역 이 위쪽에 있는 자그마한 필지들이 이제 개발을 계속해서 이루어질 건데 이쪽 라인들이 상업지랑 준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라인들은 아파트 형식으로 지어지고 이 앞쪽에 있는 역과 붙어있는 앞쪽의 라인들은 주상복합 형식으로 좀 개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DMC 금호 리첸시아도 시장 정비 사업이었죠. 5월달에 이제 분양을 하는 이제 가재울 8구역 같은 경우에는 평당 2,700에서 2,800선에 이제 분양을 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자원상가라고 있는데 이 자원상가는 9구역입니다. 아직 상가기 때문에 좀 재개발이 빠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 가재울 7구역이 있는데 이 가재울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속도가 느립니다. 2007년도에 추진위가 설립이 되었는데 2022년 작년 8월달에 조합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여기는 한 조합원이 700명 정도 있다고 하고요. 한 1563세대 정도로 개발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왼쪽에 보시면 국가자 6구역이라고 보이시죠? 국가자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을 좀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좀 들어보셨을 그런 구역입니다. 사실 재개발 구역은 아니고 재건축인데 이쪽 라인들이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길이 내고 반듯하고 기반 시설들이 양호하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유명한 게 뭐냐면 강북권 최초의 하이엔드 브랜드가 시공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DL이죠. 당시에 대림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DL이랑 그 다음에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르엘이 이제 대립을 했는데 결국 DL이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초기 투입 금액이 좀 많이 큰 거죠. 그래서 큰 대지를 가진 단독주택을 매수했을 경우에는 1+1도 좀 가능하고요. 2000세대 정도로 개발이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시작 방식이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빠르다는 장점이 있겠죠. 지금 현재 가재울 뉴타운의 현황을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대부분 입주가 다 완성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뭐 7구역이나 8구역 정도가 남아있네요. 가재울 뉴타운 아래쪽이 이제 성산 시형 아파트가 있는 곳들인데 바로 마주보고 있죠. 이 성산 시형 아파트는 너무나 유명하죠. 재건축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만한 그런 아파트들이요. 강북권 최대 재건축이고 아마 국가자 6구역이 하이엔드 브랜드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이 성산 시형 아파트도 고급화 전략을 쓸 겁니다. 이 성산 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최근에 통과했고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이제 마포구청에서 이제 공람을 했는데 현재 3,710세대에서 4,823세대로 이제 증가가 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증가는 안 되고요. 한 600가구 정도가 증가를 할 수 있겠네요. 원래 여기 조합원들은 큰 평수를 좀 선호를 하고 고급화 전략을 좀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람 내용을 좀 보니까 84형이랑 59형 이렇게 위주로 좀 설계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좀 실망을 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59형이 한 12억 4천 정도, 그리고 84형이 15억 정도, 그리고 118형이 19억에서 20억 사이 정도 추론이 된다고 하네요. 아직 이제 조합 설립도 되지 않은 단계니까 미래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조합원 분양가가 확정이 됐을 때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지 평수가 좀 작습니다. 평수가 작기 때문에 아마 분담금은 좀 억대 이상으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2030 계획이든 2040 계획이든 이 상암 수색 지역을 계속해서 건드려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마포의 개발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아현동이나 공덕동 위주가 되었죠. 이번 상승장제도 그쪽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 2030이나 2040에서 건드려 주듯이 상암 수색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에서도 개발의 중심이 서쪽으로 좀 넘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경우에는 상암 수색의 배후 주거지인 성산시형이 완벽한 입지를 갖게 되는 거죠. 지금 성산시형 아파트의 모습이고요. 성산시형 아파트는 사실 3개의 시공사가 이제 나누어서 이제 시공을 했습니다. 맨 위쪽에는 대우 아파트, 이제 가운데는 선경 아파트, 이제 아래쪽에는 유원 아파트인데
대지 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면적도 다르고요. 성산 유원 아파트가 아무래도 대지 면적이 가장 크니까 가장 가격을 높게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평수도 59형이나 84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평수인 84형 이상을 원하죠.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성산 선경 아파트 이상은 좀 소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DMC 개발과 더불어 아래쪽에 배우주거지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